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주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만 먹는 채소가 있어요. 외국에는 없는. 그 중에 하나가 아욱이에요, 아욱. 그러니까 우리가 아욱 먹으면 참 맛있죠? 그래서 근데 이 서양에는 아욱을 그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채소라고 볼 수가 있어서 오늘은 그 특색 있게 그 아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이 아욱은 이제 물론 예전에는 뭐 동양에서 다 먹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먹게 됐는데, 이 아욱은 버릴 게 없어요. 뿌리도 먹고 줄기도 먹고 이파리도 먹고 이래서 우리 예전에는 아욱을 채소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백채, 그러니까 모든 채소의 제일 대장이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아욱이 상당히 참 맛있어요. 단맛도 나고. 그런데 재밌는 게 아욱이 아까 예전에 장지현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시일야 방송통곡을 쓰시고 이제 자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채소전서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안 먹고 우리나라만 먹는 채소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한 민족이다. 근데 아욱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풀초자에, 이게 아욱 규자야. 이게 규라고 읽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갑을년, 을미년 이런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갑자, 을축 이렇게 따져요. 그죠? 이런 걸 이제 그걸 따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60번 넘어가면 또 넘어가고 이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육갑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따지면은 육갑더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요즘 육갑도 못 돌아. 다 까먹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을 병, 정 이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계가 요게 풀초를 빼면 개가 되죠. 요것을 옛날에는 수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목화토금수로 봤을 때. 했을 때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제일 마지막이죠. 그죠? 그의 계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죠? 마지막에서 다시 시작되는 거지 도중에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는데 봄, 여름 갔다 갑자기 겨울로 간다든지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할 때 꼰찌라고 다 나쁠 거 없어요. 꼰찌가 사실은 제일 처음일 수가 있다고요. 방향만 바꾸면 처음이 되잖아. 이게 행군하다, 그죠? 그러니까 괜히 슬퍼할 필요도 없고 기분 나빠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이 아욱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뭔지는 모르지만 이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어요. 그걸 풀초자를 붙여서 규자를 만드는 거 보니까 뭔가 생명력이 시작되는구나. 생명력이 마지막이지만 마지막이라는 새로운 시작이죠. 뭔가 씨앗이구나. 우리가 가을을 돼서 어떻게 해서 낙엽이 떨어지면서 씨앗을 만들죠. 어떻게 보면 낙엽이 졌으니까 식물이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씨앗을 만들어서 다음의 생명을 또 만들죠. 그러니까 이제 아욱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아욱이 뭔가 생명력이 강화하다는, 생명력을 왕성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예전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보면은 하도 지금 원고를 준비를 많이 해서 예전에 조제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지금 한 200년 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송남잡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길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됐냐면, 이 부부가 살았대요. 이 부부가 살았는데 남자가 조금 물건이 좀 약해요. 그러니 물건이 약하니 참 밤마다 이거 좀 하고는 싶은데 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좀 불만이 좀 쌓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부인이 아욱을 끓여왔어요.
아,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게 평상시에 몇 배 이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이 부인이 다음날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 집에 이제 집 옆에 이제 허름 오두막이 있고 그랬는데 오두막을 부시더라는 거예요. 오두막을 부시고 거기다 아욱을 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아욱의 이명이 뭐라고 하면은 예전에 파옥초. 그러니까 옥은 지복자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부시고 심는 풀이다. 그래서 아욱을 이렇게도 하고 또 파로 루를 이제 누각할 때 누자죠, 그죠? 누각을 여기도 파자를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누각을 부시고 파로 채 누각을 부시고 심는 채소다. 이렇게 이제 이명이 있대요. 그래서 참 얼마나 좋으면은 이렇게 부시고 지을까, 부시고 심을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실제로 아욱이 거름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옛날 헛간이라든지 그 오래된 집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 심으면 잘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부시고 예전에 헛간이라든지 거름탕 있는데 이런데 아니면은 이제 동물들 길렀던데 이제 그런데 뭐 두어미 이제 돈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근데 거름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거기다 심으면 잘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또 의미가 또 있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하나는 또 얼마나 좋으냐면 예전에 그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서왕모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죽지를 않는데요. 지금도 살아있다나 만다나. 그러니까 전설상의 인물이에요. 서왕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서왕모라는 사람을 이름을 다 서왕모채. 서왕모가 먹는 채소. 그래서 아욱을 서왕모채라고도 해요. 얼마나 좋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욱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누가 얘기를 했대요. 네, 그건 묻자고 한 얘기고. 그래서 그 아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뭔가 그 끝인 것 같지만 그리고 오행으로 따지면 수에 속하지만 생명력을 뜻한다. 그게 뭔가 창조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 이런 의미가 좀 돼요. 그런데 그 아욱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그 시경에 보면 나오거든요. 시경에도 나오는데 이 재밌는 게 이 아욱을 지금도 한문사전을 찾아보면 이걸 해바라기라고 나와요. 해바라기. 해바라기 주자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바라기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보통 할 때 이제 그 미국에서 온 거 그 해바라기 있잖아요. 큰 거.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씨 짝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거. 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요 해바라기가 오기 전에 옛날에 우리는 해바라기는 단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해바라기는 예전에 우리 해바라기는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해를 바라보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욱을 그 해바라기라고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아욱이 어떤 뜻이냐면요. 해가 이렇게 다져 그러면 해를 쫓아가요. 그래서 이파리가 조금 움직여요. 그래서 그 잎이 항상 자기 뿌리를 이렇게 그늘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절개를 지키고 뭔가 자기를 보호하고 이제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를 쫓아서 가니까 양초라고 됐어요. 양초. 이게 태양할 때 양이죠. 우리가 음양할 때 풀초자라서 양초라고도 했어요. 아욱을. 해를 쫓아가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해를 쫓아간다는 의미를 했는데 진짜로 이제 미국에 있는 이게 해바라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거는 이제 이것도 향일성이 있거든요. 이것도 진짜로 이게 해를 쫓아가요, 진짜로. 향일성이 있으니까 이거를 해바라기로 했는데 옛날에 단어는 똑같습니다만 옛날에 해바라기는 아욱을 의미했고 지금의 해바라기는 지금의 해바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문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나와요. 줄을 타면 해바라기로 딱 나오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사전을 믿지 누가 사전을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시경을 해석하는데 시경에 7월 달에 아욱을 끓여 먹었더라 이런 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뭐 귤을 끓여 먹었다 하니까 해바라기를 끓여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해바라기는 끓여 먹는 게 아니야. 이파리를 못 먹어요. 그 씨앗은 먹지만. 그렇게 하고 옛날 200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 해바라기가 없었어요. 동양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춘추라든지 아니면 시경이라든지 여기에 보면은 규자가 나오는데 그건 해바라기가 아니라 아욱을 의미하는데 그거를 사전만 찾다 보면 해바라기로 잘못 번역하는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리고 그 예전에는 그 아욱을 예전기로 보면 아부라고 읽었대요. 이렇게 아부로 읽었대요. 아부가 이제 지나서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아혹으로 읽기도 하고 아욱으로 현재 발음이 변한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여기 보면은 아욱 이렇게 읽기도 이게 아래 아자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랬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옛날 얘기고요. 그리고 그 아욱을 보면은 이게 봄에도 자라고 겨울에도 자라고 아무 때나 다 자라. 겨울에도 자라고. 그래서 우리 가끔 보면은 이 아욱을 그 겨울을 지나는 아욱. 금년에 심으면은 예를 들어서 늦가을에 심으면은 그 겨울을 지나서 봄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돌 아욱이래. 돌을 지났다. 한 돌 지났다. 우리가 애기 한 돌, 두 돌 따지죠? 그래서 가끔 시골에 보면 돌 아욱이라 그래. 돌 아욱. 어떤 사람이 이게 아욱이 돌멩이가 딱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해 넘긴 아욱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돌 지났다 이런 식으로 돌 아욱이라고 해서 그래서 또 아욱 중에 겨울에 자라는 거를 동규 겨울 동자를 쓰고 그러니까 동규 뭐 좀 너무 지저분하네. 봄에 자라는 거는 춘규 여름에 하규 이렇게 쓰거든. 그러니까 겨울에 자라니까 동규 이렇게 썼어요. 예전에. 아욱은 아까 그 마지막 그 북방수에 속하니까 그 뭔가 생명력을 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겨울에 더 자라는 게 성질이 더 좋아요. 왜냐면 겨울이 마지막에 새로 시작하는 때잖아요. 그래서 효능으로 볼 때는 동규가 더 좋아요. 그 중에서 동규의 씨를 뭐라고 할까요? 동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동규자차 들어보죠? 이 동규자차가 뭐냐? 아욱의 씨예요. 아욱의 씨. 그러니까 우리는 동규자차 하면 야, 뭐 진짜 멋있다 생각하는데 아욱 먹으라면 이러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동규자차를 먹을 때 이 아욱은 약간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 겨울의 기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욱국 먹으면 우리 시원하잖아요. 아욱국 먹고 열난다 이런 사람 없어. 뜨거운 걸 먹으면서 우리는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거는 시원한 느낌 있는 거야, 아욱이.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몸이 차가운 사람이 좋을까요? 열이 많은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한의학자로 보면 소양인들이 좀 소양인 중에 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이 많으면 변비가 생겨요. 이 변비가 생긴 소양인들의 이 동규자차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규자차를 먹어도 좋고, 아니면 아욱국을 끓여 먹어도 좋겠죠. 그럼 정력도 좋아지고, 변비도 풀리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근데 몸이 차가운 소음인들한테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히려 더 설사를 쫙 자극 앉아요. 그래서 변비를 풀어준다고 동규자차를 먹었는데, 먹을 때는 잠깐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변비가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몸이 더 차가워지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가려가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아욱이 그 산모의 젖을 또 잘 나오겠대요. 산모의 젖. 그래서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그러니까 아욱이 약간 먹으면은 약간 미끈미끈하거든요. 아욱 만져보면. 그래서 미끈미끈하다. 그럼 아기 날 때 쑥 나올 수 있겠구나. 이게 나올 때 쑥 나와야지. 이게 삐그덕거리고 나오면 힘들어. 이게.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아욱의 그 매끄러운 맛을 아욱을 먹으면 진짜로 아기를 낳을 때 그 순산을 도와줘요.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해서 아욱국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참 그리고
또한 변비도 아까 말씀드렸던 변비도 열로 인한 건데 변비가 이렇게 윤활유 좀 칠해놔야 쭉 나오지. 이게 삐그덕거리면 잘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아욱의 그 차가운 성질과 뭔가 좀 미끈미끈하게 하는 성질로 대변의 변비를 싹 풀어준다. 이런 의미가 좀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 젖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특히 이제 초산부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애를 낳으면 젖이 더 잘 나오는데 처음에 날 땐 더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유선이 섬에 안 뚫렸으니까 처음에 개체가는 잘 안 나오거든요. 좀 아프기도 하고 전몸살도 되고 그럴 때 이 아욱을 먹어주면은 이게 미끈미끈하게 쫙 젖이 더 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가끔 그 산모들 젖 안 나온다고 할 때 아욱국을 권유를 해요. 그럼 또 젖이 더 잘 나오는 젖. 근데 아욱국도 열 많은 사람한테는 좋겠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욱이 미끈미끈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이제 지금이야 뭐 이렇게 뭐 돌멩이나 엉뚱한 걸 잘 안 먹지만 예전에 잘못 먹으면 그런 거 먹었거든요. 이물질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럴 때 아욱국을 먹기도 했어요 예전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제 옛날 얘기죠.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 아욱을 보면은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해를 향해서 향일성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충성심을 맹세할 때 충신이나 효도 특히 이제 충신을 맹세할 때 아욱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이제 내가 신하로서 변절을 안 하고 그 충성을 맹세한다든지 또 충신을 의미할 때 아욱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 기록을 보면 임금님이 신하들한테 아욱을 내려 하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다 사실은 그 충성심을 이제 치하하는 이런 의미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 지혜를 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욱이라고 하는 게 향에 써서 자기 발을 이렇게 햇빛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자기 뿌리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예전에 보면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오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해바라기로 오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차가 나는 수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옛날 고사 보면 이제 아욱을 하사했다, 아욱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번 주는 그 아욱이 그 약간 차가운 성질도 있으면서 미끄럽기 때문에 소양인한테 좋고 또 이제 여기 생명을 새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좀 있고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우선 또 하나는 그 아욱을 그 사전의 의미에서 해바라기로 번역하는 건 좀 잘못된 것이다. 그걸 잘 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번 주는 이걸 맞출까요? 네, 감사합니다.